와, 폭염주의보 속에 이거 썬팅하면 이런 열기들이 확 차단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썬팅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열차단 안 돼 썬팅은 있어요? 아니어서 그냥 기본형. 네. 와, 이렇게 서서 저 앞에 좀 보세요, 편집장님. 깜빡이를 켜니까 저기 왼쪽에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 가운데 화면 나오죠? 이 옆에 나오죠? 아니, 화면이 이거는- 세 개가 나와. 이건 불 켜서 그래요. 미러까지. 그 TV를 채널 다른 거를 똑같은 방송을 하는 그 스포츠 중계를 세 군데서 다 보여주는 세 TV를 켜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저는 요새 용어로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서너 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 굉장히 어지럽죠. 자, 일단 공식 시작하겠습니다. 카가이 유튜브 2만 건 돌파했는데요. 자, 오늘은 기아차의 역작,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플래그십을 넘보는 K7 마이너 체인지 K7 프리미어 편입니다.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날인데 어쨌든 K7 프리미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기아 신차 분위기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풀모델 체인지가 아닌 마이너 체인지의 상당 부분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꾸고 편의장치도 대표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인 3.0 저희가 타고 있는 이 DDI 기존 엔진과 똑같은 엔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 편의장치 보강이 메인입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은 뭐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쨌든 4,400만 원짜리 저희가 지금 3.0 최고급 옵션을 타고 있는데요. 이 K7은 일단 대기업 임원용 차량, 중소기업 사장님용 차, 뭐 또 이런 컨셉, 개발 컨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오너 드라이버용 차로 컨셉을 맞췄는데 이번 프리미어는 약간 후속에도 신경을 많이 쓴 듯합니다. 얼굴과 달리 굉장히 민감하시다고 주장하시는 황 대표님. 아니 얼굴이 왜요? 황 대표님 편집하려고 이렇게 저 얼굴 사진 뽑으면 네. 빈 공간이 잘 안 보여요. 커.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시승을 해보셨는데 저도 이제 어제 시승을 해보면서 너무 물렁물렁해서 좀 어지럽기도 했는데 특히 뒤에서 민감하게 잘 느끼시나요? 이 어지러운 거. 네. 어떠셨어요? 아까 많이 느끼고 왔어요. 특별히 제가 운전할 때. 아 이거 제가 죽이네. 어지럽다. 멀미나요.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컨셉으로 개발되어서 뭐 이제 시장에 나왔는가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제 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이 차가 왜 이래 하고 이제 사람의 욕을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실 이 전륜구동 대형 세단이죠. 미국에서도 라지카라고 그러던데 거의 5m에 가깝잖아요. 전륜구동으로 이렇게 큰 차가 나온 것은 그 전 캐딜락, 지금 캐딜락은 후륜구동에 스포티하게 나오는데 그 전에 드빌, 뭐 세빌 5m가 넘어가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게 유추가 될 수가 있죠. 전륜구동의 장점과 단점, 확실히 운전할 때하고 뒤에 앉아갈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대형 세단으로서, 전륜 세단으로서의 어떤 언더스티어라든지 피치 앤 로이라고 그러죠. 차 흔들리는 거, 그런 걸 좀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소나타 8세대 하면서 그건 3세대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워는 좀 떨어지지만 언더스티어를 잘 잡고 이게 흐름 따라 잘 돌아간다고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그 전 세대 플랫폼이잖아요. 뉴라이즈의 플랫폼이라서 좀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언더스티어나 로렌 피치를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요. 좀 놀랐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디자인이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어쩌면 와일드해지고 말이죠. 뭔가 다 씹어먹을 것 같은, 입도 커지고 막 오우, 근데 딱 운전해보면 나긋나긋하거든요. 부드럽고 대단한 반전이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겉과 속이 다른 차인데 그러면 아 트라우마, 소나타의 또 다른 트라우마인데 그쵸? 어쨌든 뒷좌석은
전륜구동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지러움. 네. 그러니까 소위 회장님용으로는 쓰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제 아닌 거. 가끔 이제 패밀리카로서 여러 이제 가족들을 타거나 하는 정도. 결국은 이제 오너 드라이버용으로 봐야 되는데 전륜구동으로 가장 긴. 뭐 링컨 이제 컨티넨탈이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4륜구동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기본 전륜 베이스에. 우리 저 김 디자이너님은 또 이 시승해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 황 대표님 막 괴롭히셨다는데 아까. 제가 운전할 때는 항상 너무 멀미 난다 그러세요. 두 분을 톰과 제리라고 하실 분들도 있더라고.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죠? 그건 모르겠고. 저는 직접 운전할 때, 야, 굉장히 조용하다, 안락하고 편안하다. 지난번에 왜 그 김태진 편집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셨던, 중앙일보에 계셨을 때 만드셨던 왜 코티라는 거 있잖아요. 카 오브 더 이어. 거기에서 K9을 이제 시승을 해봤고, 근데 그 차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조용하고 편안함. 와, 이거는 정말, 이거 다른 독일 3사 비교해도 진짜 이거는 아주 매끄러움. 더 훌륭하다라는 정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이 차도 이야, 진짜 조용하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만들었다. 서스펜션이 아까 코너링 할 때 조금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너무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뭐 이 차 성격, 이 차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와일드하게 드라이빙하는 전혀 차는 아니죠. 아니니까 음. 저는 뭐 충분히 잘 만들었다. 전체적인 뭐 승차가 뭔가 부드럽고 정숙하고 마치 그 프래그십 K9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셨던, 네. 이건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K7은 적어도 그 소퍼 드리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에서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뒤에 이게 만약 쇼퍼 드리븐이면 뒤에는 그 송풍 시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통풍 시트요. 네. 통풍. 그거 송풍도 괜찮은데. 그건 없고 열선 시트만 되는 거는 일단 쇼퍼 드리븐은 아닌 것 같고, 뒤에서 볼륨 조절하는 거 있긴 있어요. 이게 뒤에 옵션이 막 뭐 없는 건 알겠는데 이거 갑자기 쇼퍼 드림을 하자 그러면 옵션 막 붙이면 되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쇼퍼 드리븐 하기에는 앞에 간격은 충분한데요. 이건 굉장히 넓어요. 네, 이 폭이 좁아요. 음. 이게 진짜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앉아보면 이 폭이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의자도 거기 맞춰갖고 쿠션도 충분치 않아. 그리고 가운데 이 폭에 비해서 가운데 이 암레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기사 두고 뒤에 앉아가는 용도로 쓰기에는 차가 좀 구조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의 한계일 수도 있는 부분이 K 시리즈 보면 항상 생각나는데, 뭔가 현대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뭔가 넘어서고 싶어서 이번에도 사실상 그랜저 IG보다 모든 뭐 전장, 전폭, 전고, 하다못해 무게까지 다 키웠거든요. 5, 6개월 후에 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K7이 좀 더 컸던 그 매력을 한 5, 6개월밖에 못 보고 다시 그랜저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뭔가 기아만의 특성을 뭐 나타내려고 호랑이 코드했다. 최근에 뭐 이게 상어 이빨 이제 얼굴과 비슷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신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대라는 형제 간의 차양막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러다 보면 컨셉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색무취 그냥 다 끼워 넣어서 이것저것 다 끼워 넣은 그런 차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타보면서 너무 말랑말랑하고 편안하고 좋긴 좋은데, 내가 회사에서 이 차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차로 사고 싶은 차로 땡길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글쎄요, 그 같은 플랫폼을 썼는데 그랜저 IG하고는 좀 컨셉을 이번에 달리한 것 같거든요. 아니 원래 그랬죠. 근데 그랜저가 컨셉이 바뀐 거죠. 차가 작아지면서 오너용으로 가면서 상당히 단단하게 좀 조이는 것 같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K7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거든요. 부드럽고 보통 같은 플랫폼을 쓰더라도 기아가 오히려 좀 딱딱한 주행성 품질로 가고 현대가 약간 푹신하게 가는데 희한하게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랜저가 또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약간 딱딱했던 그런 느낌을 안 바꾼다 그러면 딱딱한 느낌의 패밀리카, 내지는 오나 하이 오나요. 이거는 좀 더 크면서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어떻게 보면 안락한 그런 또 큰 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뭔가 묘하게 비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그랜저하고 네. 기아 K7하고 선택을 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할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뭐 제일 큰 건 역시 그랜저라는 엄청난 브랜드 파워. 브랜드, 브랜드 현대라는 파워가, 브랜드, 네. 그랜저라는 브랜드, 가격 조건. 우선 현대 기아 무슨 같은 회사, 같은 패밀리 회사 그 중에서 뭘 가지고 선택을 할지 전 이게 참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아차 중에서 제일 디자인에서 봤었을 때 이거는 좀 이것만 고치면은 더 많이 팔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기아 그 로고거든요. 로고요? 네, KIA. 옛날에는 굴뚝 표시까지 있었는데 네, 다 바뀌고 거기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기아 이 로고만 바꿔도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도 궁금해요. 그냥 지금 퀘스천이에요. 지금 아직도 어떤 사람이 기아차를 사고 어떤 사람이 현대차를 사냐, 어떤 사람이 K7을 사고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사는지. 상품기획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현대 브랜드가 주는 느낌이 있고 기아 브랜드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나 그 차이가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올라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승부하고 뭐 그래서 제기어다. 제기어가 뭐 기계적인 성능에서 독일 3사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나 제기어 축구 못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주는 느낌, 내지는 실제 그 차에 구현된 그 브랜드의 느낌, 그런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대중 브랜드로 내려오면 어차피 뭐 디자인 그 주제도 그 트렌드에 따라 자꾸 바뀌고 가격 조건 바뀌고 뭐 하면서 대중 브랜드 간에서는 뭐 그렇게 브랜드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고 그거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막연하게 시장 넘버원 브랜드는 일본 가면 도요타죠. 한국은 현대인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 놨겠지 뭐. 넣어놨겠지 뭐. 현대는 됐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현대를 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도요타를 사면 사람들이 차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일본에서도 혼다나 닛산을 사고 한국에서 기아나 삼성을 사면 왜 샀어? 이제 물어보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캥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확하게 설명할 뭐 이유가 없고 그러면은 뭐 이왕이면 현대 거 사, 뭐 도요타 사, 다 있어.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시장에 가장 그 세그먼트별로 가장 원하는 그 요구 조건들을 가장 가운데서 잘 구현해가지고 딱 갖다 놓는 게 그게 넘버원 시장 넘버원 브랜드의 특징이거든요. 넘버 2나 넘버 3는 요걸 여기서 뭐 경쟁이 안 되니까 요걸 이겨보려고 뭐 동력 성능을 더 올려버리고 뭐 코너링을 날리고 해봐야 어차피 시장 사이즈가 이 메인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팅어나 뭐 K9 이런 거에 그 기아 로고만 바꿔줘도 만 대는 더 팔 수 있다 연가 뭐 이런 얘기들도 지적하는 이제 그 뭐 댓글도 꽤 많고 너무 차의 이미지와 디자인과 안 어울린다는 얘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뭐 현대기아 R&D가 다 통합되어 있고 구매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디자인이 결정하는 요소. 네. 아까 그리고 1등 하셨던 브랜드 파워. 플러스 현대 이외에 그랜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K7이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말 디자인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지 않으면 벽을 넘기 쉽지 않아. 판매량이 뭐 일단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랜저의 K7이 가격이 뭐 그렇다고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얘기하기엔 기아가 불리한 것이 기아가 차종이 너무 많아요. 세단만 본다고 해도 현대는 딱 똘똘한 셋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그 세그먼트 리더거든요.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세그먼트는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소소한 뭐 i30, i40, 뭐 아이오닉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비하면 기아는 K9부터 해가지고 K9, K7, K5, K3, 모닝, 레이, 소울, 스팅어 8개란 말이에요. 경차부터 최고급 대형 승용차인 K9까지 다 만들어내는 메이커는 전 세계에서 기아가 유일해요. 한 15년, 20년 전에 미쓰비시가 그랬죠. 경차부터 대보네어까지. 근데 지금 기아는 차량이 더 많아. 그러면 이제 기아라는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브랜드냐? 심지어 트럭 뒤에도 기아라고 막 붙어 있는데 기아 스스로 답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현대는 위는 제너시스로 독립을 시켰고 승용 라인 SUV는 자꾸 정리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차의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는 그건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브랜드를 어떻게 느끼는가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딱 컴팩트하게 딱 만들어주는 것은 메이커의 역할이거든요. 거기 비하면 기아는 너무 판이 벌어져 있어. 백화점식이야. 이게 좋을 것 같아도 판매할 때는 좋을 것 같아도 판매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오히려 판매에 혼선을 주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AS예요. 서비스 센터 가면은 가뜩이나 기아 서비스 센터는 현대 거보다 좀 작고 좀 거점수가 좀 적은데 차종이 많다 보면 부품도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후단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앞단이 아니라. 그래서 기아는 차종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90년대 현대기아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저도 90년대 중반에 크레도스란 차를 샀는데 크레도스?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서 근데 딱 한 가지 이유는 기아 브랜드를 떠나서 그때 라이드 핸들링에서 크레도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마스다 플랫폼 써서 마스다 소나타에 비해서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출력은 좀 떨어지는데 핸들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코너를 잘 타주는 그런 맛 때문에 그 차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뭐 현대기아차를 제 자가용으로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뭐 회사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편의장비 많이 들은 거라든지 같은 가격이면 뭐 그러니까 예를 그럴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형제차고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편의장 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기사를 주고 뒷좌석을 탄다 그러면 일단 불편한 게 이 뒤에 그 리어 그라스 커튼 스위치가 뒤에 없더라고요. 그럼 항상 얘기해서 이거.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여름에 많이 써야 되는데 가을에도 그렇고 버튼이 앞에 하나만 덜렁 있어서 K9은 뒤에 있어요. 네, 그렇죠. K7 이거만 해도 벌써 뒤에 타는 차는 아닌가 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편의장비가 좋은 차 같은 가격대라면 K7 그랜저 중에 그런 선택의 기준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K7하고 그랜저하고 둘 다 쇼플 드리븐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사이즈도 그렇고 안에 구성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비슷해요. 네. 이제 아까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가지고 좀 다르고 브랜드 이름이 다른 거죠. 네. 그거 이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앞으로도 숙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4천만 원, 저희가 4,400만 원짜리인데 보통 이게 3천만 원대 후반 정도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라든지 럭셔리 브랜드는 빠지고 캠리, 때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알테마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뭐 인기 차종들이랑 또 경합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눈치를 보지 않는 자가용으로 선택한다면은 편의장비나 재질감 이런 거에서는 K7이 더 우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라이딩 핸들이라는 걸 비교해 본다면 경쟁상 일본 차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그랜저와 K7을 그걸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입 브랜드로 비슷한 가격대로 확장을 하면은 선택의 기준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그먼트의 K7의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는 편이라서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 아코드나 캠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실내나 장비 옵션 갖춰놓은 거, 뭐 시트라든지 내장재 굉장히 고급이에요. 굉장히 고급이고, 그다음에 각종 그 아다스라고 그러죠, 주행 보조 장치. 이게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경쟁이 사실은 안 된다고 봐요. 난 죽어도 기아 브랜드가 싫어.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타보자.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편의 장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앞서 있는데 현대기아가 기본기인 라이딩 핸들링으로 호불호로 또 선택을 한다면은 제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거 괜찮다고 봐요. 아까 컴포트로 할 때 좀 그러니까 롤앤 피치가 있고 언더스티어가 좀 심했지만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가니까 잘 잡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전륜구동 넣어서 뭐 이 정도면 됐지 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언더스티어 잘 잡았네요. 생각보다는 잘 따라와요. 기아 실력 있네.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무게면 언더스티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잘 따라와요. 근데 역시 이건 안 되는구나. 턴하면서 좀 가속을 밟아주니까 타이어가 우우네요. 옆에가 접힌다는 거거든. 그래도 19인치 휠이 달린 것 치고는 승차감이 괜찮아요. 잘 잡았어. 편평도가 40이거든요. 그럼 승차감이 나빠야 되는데 괜찮고 타이어 울잖아. 근데 난 택시 타고 갈 거야. 저는 오히려 국내는 그랜저하고 경쟁하면은 좀 잘 모르겠는데 기타 수입 브랜드의 전륜 구동 승용차와 비교한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이 차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AS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캠리나 어코드가 꽤 잘 팔리는 뭐 이제 한일 간 문제를 떠나서 꽤 잘 팔리는 인기 차종인데 분명히 K7이나 그랜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랜저나 K7은 상당수 고객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고 렌트카고 이제 이런 건데 자가용으로 구매할 때 그 왜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내장재 편의 장비는 굉장히 현대기아가 앞서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아는 이 K7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4천만 원 내외에 미국 가면 이제 4만 불 내외의 이 대형 세단은 사실은 죽어가는 시장이거든요. 비유익의 라크로스, 아발론도 10만 대까지 팔다가 작년에 4만 대 이하로 반 이하로 꺾어졌고요. 라크로스는 뭐 2만 대도 못 팔았어요. 이 K7도 제일 많이 팔 때가 연 만 대까지 팔았다가 작년에 4,500대가 팔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뭐 월 100대 정도? 세그먼트가 네, 월 100대 정도. SUV 중형차 그랬던 것처럼 대형 SUV가 인기를 얻으면서 완전히 밀려서 죽어가는 시장이라 사실은 K7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은 한국하고 미국 시장밖에 없는데 미국 시장에서 만 대가 뭐야? 5천 대도 못 판다 그러면은 생산 캐파가 연 한 6만 대 정도 되거든요. 6, 7만 대. 캐파가 그러하면 실제 한 80%를 본다 그러면은 5만 대 정도만 팔면은 이제 상당히 이익을 남길 텐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한 달에 4천 대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좀 간당간당하죠. 약간 떨어지죠. 좀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세그먼트를 과연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현대가 그랜저라는 차종을 왜 미국에서 뺐을까. 그러니까 이미 현대는 판단을 한 거죠. 이 세그먼트는 미국에서 안 되겠다. 근데 기아는 K7도 가지고 있고 그 기아 브랜드로 K9도 가지고 있고 기아가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K7이 미국에서 카덴자인데 지금 한 100에서 200대 사이 뭐 미국에서 페라리 팔리는 숫자만큼 정도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볼 수 없다는 차인데 네. 아마 텔룰라이드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이거 K7은 미국에서 카덴자는 철수하지 않을까. 뭐 의미가 없는 뭐 페라리만큼 팔리는 차를 3만 불 때 그렇죠. 팔기는 쉽지 않은 거고. 괜히 쇼룸에 면적만 잡아먹고 네. 그건 K9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별도 브랜드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별도 브랜드 그렇죠 참. 야, 근데 이걸 미러를 봐야 될지 이걸 봐야 될지 내가 마음의 결정을 못 하겠네. 금방 익숙해지겠죠? 근데 정작 그 차선 변경할 때는 네. 저 숄더 체크라는 버릇이 있어서 아니 근데 그걸 잘 안 잠깐만, 보게 되는 이거 거 같아요. 깜빡이를 켜면
여기 나오지, 이거 나오지, 이거 나오지, 미러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 인포메이션이 진짜 조용하고 부드럽긴 하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전 모델보다는 굉장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전 모델은 뭔가 좀 스포티한 맛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럭셔리해지면서 보기에는 훨 낫네. 근데 거의 머리가 닿고 가운데는 앉으면 범프 지나가고 애가 안 뜬다 뭐 그런 거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좋은데 어지럽다 진짜로. 그 이게 저기 깜빡이 켰었을 때 너무 어지럽다. 보여주는 거에만 너무 충실했어. 이게 보여줄 때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는가에 대한 그렇죠. 감성적인 어프로치가 네, 그게 없었어. 문제인데. 잘 보이면 됐잖아 뭐 이런 거지.